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지난 10일부터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죠. 바로 다음 달 코스닥이 또 한번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외부 감사 결과 적정이라는 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는 상장사가 예년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먼저 네. 감사 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될 그러면 기업이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장에서 예년보다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의견 비적정,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에게 그 회사의 감사 의견이 거절이나 부적정 혹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게 되면요, 코스닥 기준으로 상장 폐지 대상에 오르게 되니까 큰 염려를 갖고 있는 건데요. 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었느냐? 지난 2015년 12개였는데 16회계 연도 기준으로는 18개, 그리고 2017회계 연도 기준으로는 25개까지 늘었고요. 그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코스닥 기업들입니다. 예. 해서 증권업계와 한국거래소 이 안팎에서는 당장 다음 달 그 감사 보고서를 보면 감사 의견 적정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최소한 30개는 넘을 수 있다.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십 개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어떤 정확한 근거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는 좀 주관적인 관측이긴 합니다. 근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린 없다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뭔가 감지가 되니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보면 올해 그 외부 감사가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시는 것처럼 그 국제 회계 기준 IFRS상 회계 처리가 갈수록 좀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예. 기업들의 형태도 복잡해지고 있고 사업도 복잡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금융당국이 그 외부 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들도 기업의 회계를 더 깐깐히 보게 된다는 거고요. 일례로 지난해 11월에 외부감사법이 그 개정이 됐거든요. 예. 신외감법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2018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부터 처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다음 달 각 상장사들이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보면 신외감법 시행령이 그 외부 감사인의 책임도 더 강하게 묻고 있는데요. 일례로 담당 회사에서 회계 부정이 벌어지면 감사인에게 감사 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하면 그 회계법인의 임원이나 대표이사한테까지도 직무정지나 해임 권고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조심은 해야겠는데 어떤 부분을 좀 힌트로 보면서 특정 기업들을 우리가 좀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연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예. 많이들 아시다시피 코스닥 내에서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예.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자주 변동되는 기업,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되는 기업 주의하셔야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최대 주주가 2번 이상 바뀐 코스닥 기업이 185개사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상장 폐지 이른 건수가 27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2번 이상 바뀐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 7곳 중에 한 곳이 상장 폐지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기업 특히나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무자본 M&A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그 기업의 돈을 빼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 올해 금융감독원이 그 회계 처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해서 이런 기업들의 외부 감사인들은 더욱더 감사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자본 M&A 그 의심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건강한 자본시장의 구조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이 부분을 방치할 경우 결국은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더 불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그리고 여기에 떠든 범죄자들의 부당 수익, 이런 부분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그 건강한 자본시장을 왜곡시키는
이런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와 감시를 통해서 근절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또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무자본 M&A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이것도 한번 쉽게 다시 한번 풀어서 가보죠. 네. 우리가 무자본 M&A를 했습니다라고 공시할 리도 없고 네. 그리고 공시 규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무자본 M&A 경계 기업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작년 12월에도 그 금융감독원이 관련된 보도자료를 낸 게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 기업에게 피인수가 된 기업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조합이라든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최대 주주 변경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걸 전후로 해서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데 이제 거액을 외부에서 조달한 기업들. 예. 그리고 타법인 출자라든지 대여금 등이 나간 그러니까 회사 돈을 어디론가 투자하거나 빌려준 즉 회사 돈이 좀 나간 기업들 그리고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이걸 손상 처리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특히나 감사 의견이 제대로 안 나올 우려가 크다라는 지적인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 2년간 그 자본금이 1억 원 이하인 즉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피인수된 코스닥 상장사를 보니까 그게 한 42건, 최근 2년간 42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수 기업들이 상장 폐지 논란을 겪거나 아니면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잡음인 걸로 나타났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수성, KJ 프리텍, GY 커머스, 감만우, 레드로버, 경남지약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그 M&A 이슈는 개미들을 많이 꼬이게 만드는 재료 아니겠습니까? 예.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하기 때문인데 물론 코스닥 M&A가 다 불투명하다, 다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 변동 이후에 회계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자본 M&A 의신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어봐 놓고 또 후속 질문으로 이렇게 또 되물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런 구분법을 얘기해 준 거 보면 개인 투자자는 최소한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거를 쉽지 않단 말이죠. 하다 보면 결국 개인 투자자 입장, 그러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뉴스 나온 거 보고 뒤늦게 아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공시 볼 줄 모르는데 투자를 직접 하시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아시다시피 코스닥 매매 비중 90%가 개인 투자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뭐 공시를 꼼꼼히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 일단 뭐 두말하면 잔소리긴 합니다만 투자의 판단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 예. 다시 한번 유념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감독 당국도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장 경보를 내야 한다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뭐냐면 때 되면 뭐 무슨 유의사항 안내 아니면 무슨 분석 결과 시사점 이런 보도 자료를 내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크게 와닿질 않거든요. 예.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그 무자본 M&A 추정 기업이라는 것들 그 리스트가 뭔지 혹은 몇 개나 되는지조차 금감원은 공개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나 시장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참 상장사들은 감사 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라고는 사실 이게 다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힌트를 보면서 최대한 피해는 좀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